안녕하십니까. 예, 전기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자, 문제를 읽어보면 전압 강하율이 10%, 전압 강하율을 저희는 델이라고 하죠. 델을 10%라고 한다. 인 단거리 배전선로가 있다. 송전단의 전압이 100V일 때 수전단의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송전단 전압이 100V가 주어졌네요. 선로를 하나 그려보면 송전단에서 전압을 주어지기를 100V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전단의 전압이 몇 볼트냐를 물어봤습니다. 수전단 전압을 물어봤네. 자, 우리 전압 강하율이라는 공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압 강하율은 어떻게 되지? 공식이요. 이렇게 되겠죠. 전압 강하율 델은 VR,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전단 전압을 100이라고 한다면 송전단 전압에 대해서 수전단 전압이 전압 강하가 얼마나 생겼느냐, 즉 전압 강하의 비를 100분의 1로 나타내는 것을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죠. 얘를 다시 써보면 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은 VR분의 송전단에서 100을 주었다. 그 다음 수전단에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압 강하유가 생겼다. 그 전압 강하가 10%가 생겼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송전단에서는 100V를 주어졌다.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VR 값을 구해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실 줄 알면 되는데 전개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 VS-VR 곱하기 100은 VS-VR 곱하기 100은 델 VR이 되겠죠. 델 VR이 되더라. 자, 우리는 VR을 구하고 싶은데 VR이 양변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VR을 묶어줘야 되겠죠. 묶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VS 100 마이너스 VR 100은 델 VR이다. 자, 다시 VR끼리 묶으려고 VR을 넘겨주면 VS 100은 어떻게 되나요? 델 VR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넘어오면서 VR 100이 될 것이다. 원초적으로 합니다. 원초적으로 천천히. VS는 100을 곱하기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는 나누기가 되는 거죠. 100분의 뭐가 된다? 델 VR 플러스 VR의 100이 될 것이다. 자, VR을 빼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으로 나눠주고 VR을 빼내면 100분의 델 플러스 100 나누면 얼마 남는가? 1 남죠? 1에다가 VR이다. 결국 VR은 얘를 다시 어느 쪽으로? VS 쪽으로 넘겨주면 나누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종식이 VR은 이렇게 되겠네. 100분의 델 플러스 1분의 뭐가 된다? VS가 될 것이다. 100, 델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10% 주어졌다. 전압 강하율이 10% 주어졌다. 10% 집어넣고 플러스 1분의 VS는 100이죠. 100을 넣어주면 얘가 몇 프로 나오냐? 몇 볼트가 나오냐? 90.91볼트가 나옵니다. 90.91볼트가 나오더라. 답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22번입니다. 22번. 각 수용가의 수용 설비 용량이 50, 100, 80, 60, 150이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수용가가 굉장히 많네요. 50짜리 수용가가 있고 80, 100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있고 80을 소비하는 수용가가 있고 다음 60을 소비하는 수용가가 있고 수용가 하나 더 있죠. 150을 수용하는 이렇게 수용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각각의 수용률도 주었는데 수용률은 이 뭐예요? 수용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요? 각 수요 최대 전력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 수용률이 0.6이다. 얘는 수용률이 얼마냐? 0.6이다. 80짜리는 수용률이 얼마냐? 0.5입니다. 0.5. 다음에 60짜리는 수용률이 얼마? 0.5. 그 다음 150짜리의 수용률은 0.4라고 주어졌네요. 4.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랍니다. 부하 간의 부등률이 1.3이랍니다. 부등률을 왜 주는 거예요? 자, 수용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을 줄여주려고 30kW가 예를 들어서 얘가 30kW야. 30kW를 소비했는데 이 30kW 또는 그 옆집 등등이 동시에 이 30kW, 60kW, 58에 40, 40kW를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발생하는 시간이 틀릴 거 아니야,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얘를 계산해보면 60kW일 거고, 얘를 계산하면 40kW, 얘를 곱해주면 30kW, 얘를 곱해주면 40에다가 5, 4, 20. 그러면 얼마냐? 60인가요? 60? 예, 60kW다. 60kW다. 이것을 전부 다 더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30에다가 60, 90에다가 130, 130에다가 160. 그러면 얘 얼마야? 60 더하면? 160에다가 60 더하면 220이 나오는 거죠. 220kW짜리 변압기를 달 것이냐? 아니다. 이 220kW라는 것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변압기 용량을 220에 맞출 게 아니라 1.3으로 나눠버리면, 얘를 1.3으로 나눠버리면, 부등률로 나누면 좀 더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등률을 줄이는 겁니다. 자, 문제도 역시 그걸 구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 문제를 읽어보면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은 약 몇 kVA가 필요한가 그랬어요. kVA가 필요한가? kVA의 밑줄, kV 중요하다. 변압기 용량은 kVA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220kW를 1.3으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얼마 나오냐면 별도로 나눠놓지는 않았네요. 저도 계산을 안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공식을 한번 써보자. 변압기 용량은 어느 식에서 구한다? 항상 부등률식에서 변압기 용량을 산출합니다. 부등률이란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부등률은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된다. 부등률은 그 부등률이 지금 여기서 얼마로 주었어? 1.3으로 주어졌더라. 자, 변압기 용량은 얘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다. 누굴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 각 부하를 다 합성한 최대 전력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요 식을 다 있으면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률 분해 각 수요 최대 전력이 되겠죠. 최대 전력의 합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것만 자리만 리플레이스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다. 변압기 용량은 kVA로 구해야 된다. kVA로 구하려면 kVA를 구하려면 킬로와트를 어떻게 해야 돼? 역률로 나눠주면 kVA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역률이 주어졌다면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얼마? kVA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은 어디다 구해놨어? 여기다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죠? 30, 60, 40, 30, 60이 분 어디에? 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부등률 1.3이 들어가고, 역률에는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역률 주어졌나요? 역률이 80% 주었으니까 0.8로 나눠주면 걔가 몇 kV가 나오더라? 자, 구했더니 얼마? 211.54 kVA가 나오더랍니다. 얼마? 211.54 kVA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다음 몇 번에 있죠? 212 반올림해서 210이네. 212.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요. 라번. 자, 다음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단락점까지의 전선 한 가닥의 밑줄, 한 가닥.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Z는 6 플러스 J의 8옴, 전원 측을 다 포함해서랍니다. 단락점 전압이 2to9, 인 단상 이선식의 밑줄. 전선의 단락 용량은 몇 kVA냐 그랬어요. 우리가 kVA, PS를 구해라, 단락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상계수 곱하기 어떻게 하라고? 상계수에다 전격 전압을 곱해주고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전격 차단 전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상이 주어졌어요. 그죠? 단상 이선식이 주어지고 전선 한 가닥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임피던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상이다. 그러면 단상에서는 뭐야? 상계수가 1인 거지. 1 곱하기. 단상에서는 우리 상전압을 2라고 한다면 성간전압과 크기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얼마나 쓰시면 되는 거야?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시면 된다. 전격 차단 전류 IS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IS를 쓰려고 봤더니 전격 차단 전류가 안 주어졌더라. 그럼 전격 차단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것은 Z분의 뭐로 구하신다?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Z분의 V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나중에 이 임피던스를 전체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를 이렇게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값이 얼마 주었어요? 우리 문제에서 투투나인이 주어졌습니다. 투투나인이 3상 4선식 배전선로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투투나인이 뭐다? 단상 2선식이다. 그래서 22,900V로 환산해서 곱하기 얼마? Z값이 얼마 줬어요? 6 플러스 J의 8이니까 6 플러스 J의 8을 6 플러스 J의 8을 6 플러스 J의 8 실수가 얼마 6 허수가 얼마 8을 우리 크기 절대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6의 자승 플러스 8의 자승이죠. 이거에 몇 배 하라 그랬어? 2배 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다시 상전압이 몇 볼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2,900볼트가 들어가면 되겠지.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 얼마 나오냐? 2622000 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KV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0에 몇 승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볼트가 아니죠. PS 구하라 그랬으니까 볼트 암페어가 나왔겠지. 볼트 암페어가 나온 것에다가 KVA로 바꿔주려면 여기다 몇 승을 곱해줘? 10에 몇 승?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지만 얘가 뭐가 된 거야? KVA로 바뀐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승 한다. 하나, 둘, 셋 해주면 요것만 지워주면 되겠는데 결국 얼마 나와? 26220 KVA가 나오더라. 답 몇 번에 있죠? 네, 2번에 있네요. 나번. 자, 다음 2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개폐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가번부터 보면 달로기는 우리 개폐서지를 차단하거나 개로하거나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왜? 달로기는 못합니다. 다음 개폐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시할 목적이라 했으니까 이상전압을 자 보자. 우리 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변압기가 이렇게 달려있어. TR이 달려있는데 이 TR을 껐다 켰다 하겠다는 거야. 온오프를 하면 여기서 서지가 나온답니다. 서지가 이렇게 서지가 나오는데 이 개폐서지가 감쇄되는 것은 어떤 거 갖고 감쇄시키는 거냐? 저항을 달아주면 되겠지. 저항. 어떤 저항을 달아주면 뭐예요? 이 서지가 자연 소멸돼 버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 라본에 보니까 있네요. 답이 라본에 보니까 개폐 저항기가 있네요. 개폐 저항기. 달로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하는 것이고 차단기는 뭐 하는 거예요? 차단기는 부하전류가 됐든 고장전류가 됐든 부하전류는 어떻게 하고 개로와 폐로를 할 수 있고 우리 고장전류는 어떻게 한다? 차단을 시켜주는 게 차단기다. 다음에 리액터는 뭐예요? 리액터는 한류 리액터, 블로 리액터, 그죠? 이런 것들이죠. 블로 리액터는 뭐 하는 거다? 블로 리액터는 뭐야? 병렬 리액터는 뭐 한다? 병렬 리액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이 어떤 무부하시, 그러니까 수전단 전압이 많이 올라가면 무부하시에는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올라가겠지. 그 올라갔을 때 페란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려고 병렬 리액터 등을 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리액터다. 라본에 나와 있는 저항기는 개폐 저항기는 개폐할 때 저항을 가지고 이상전압을 소거시키겠다. 이게 개폐 저항기다. 그래서 답은 라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답이 라본이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그랬어요. 환상선로가 뭐예요? 전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한쪽에도 있고 환상망을 이렇게 굳히겠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야? 전원이 하나 더 있대. 양측에 전원이 있는데 여기서 부하에다 전력을 공급해주고 또 여기서도 부하의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준답니다. 이게 환상선로입니다. 환상선로에 전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 양단에 있는데 단락보에 사용하는 계전기를 찾는답니다. 단락보에 사용하는 계전기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에는 뭐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방향거리 계전기. 왜냐하면 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OCR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CT를 달아가지고 OCR을 달고 여기다도 OCR을 달아놨어. 예를 들어서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OCR이 그죠? 과전류 계전기인데 과전류 계전기 가지고 단락을 보호하려고 달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점에서 단락이 생겼다. 그러면 이 단락점에 한쪽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한쪽만 모하면 돼. 전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는 것만 있으면 당연히 요 OCR 가지고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전원단이잖아. 그러면 이 전원단에서는 또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성을 봐야 돼. 방향성. 어느 방향에서 고장이 생겼구나를 검측해야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 방향성이 있는 계전기를 사용하는데 방향성이 있는 계전기는 뭐밖에 없다? 방향거리 계전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고요. 풀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전원이 두 군데 이상 방사상선로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답니다. 전원이 양측에 있는 이런 방사상선로랍니다. 방사선로고 주변에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도 뭘 사용한다? 이럴 때는 방향단락 계전기하고 과전류 계전기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환상선로에서 뭘 사용한다? 방향거리 계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답은 가번이네요. 자, 그 다음 26번 GIS가 나왔습니다. GIS 시험에 요즘 잘 나오고 있죠. GIS를 채용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GIS가 뭐예요? 영어를 좀 읽어보시면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드 기어. 자, 여기 변전소 같은 데 가시면 154 변전소, 345 변전소, 765 변전소에 가시면 예전에는 변전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변전소 군에 가면 철탑이 쭉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막 철탑이 쭉 서 있어가지고 여기 철탑에서 뭐 하는 거야? 애자 달아가지고 TR에도 공급해주고 LA에도 공급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이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외부에 노출도 돼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왜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거야? 상간의 이격거리를 지켜야 되고 변압기도 대지와의 이격거리, 충전부하고 이격거리를 지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사고 위험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다 방지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모선들을 전부 다, 변압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뭐 한 거야? GIS로 일체화시켜버리는 거야. GIS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이 있다, 가스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가스통 안에 SF6 가스를 채워놓고 여기다가 모선을 이렇게, 삼상 모선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R상, S상, T상을. 이건 어떻게 했어요? 노출시켜놨잖아. R상, S상, T상. 그러면 우리 1호사에서 최소 상간 절연 간격이 몇 밀리냐면 1400mm입니다. 상간 얼마 떨어뜨려야 된다? 1400mm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SF6 가스를 채우고 GIS 설비라면 얘 상간 거리가 30cm면 충분합니다. 왜? 이 SF6 가스는 절연 내력이 공기의 몇 배쯤 되냐면 절연 내력이 3배에서 4배쯤 됩니다. 소호 능력은 약 100배가 넘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SF6 가스를 채워놓고 이렇게 GIS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면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3cm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요즘 최근에 변전소를 아주 축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GIS라고 합니다. 자, GIS를 채용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1번부터 잠깐 보시면, 가번부터 보시면 대기절연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 있다. 맞네요. 나번,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전성이 높다.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전하다. 왜? 우리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내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번개가 쳤다 이 말이죠.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갔을 때 이게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 왜? 이거 끊어지든지 어떤 파괴를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나 이 GIS통은 당연히 겉에를 접재해놨을 것이고 통에다가 아무리 때려봐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SF6 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상전압이 치더라도. 그래서 신뢰성도 높고 안전하다. 사람도 접촉할 우려. 저희 GIS 공사할 때 보시면 여기 가서 올라가서 막 앉아있고 이래요. 전원이 타러 있어도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럴 만큼 안전하다. 답은 소음이 적고 환경조화를 기할 수 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혐오스럽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야? 그냥 통만 일자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깔끔하다 이거지. 환경조화를 기할 수 있다. 라번 보시면 시설공사 방법은 복잡하나? 예, 조금 복잡합니다. 시설공사 방법은 복잡하나 장비비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죠? 어떤 규격화가 좀 덜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도 못하고 우리 한전이라든가 뭐 지금 3, 4호를 쓰는 뭐 삼성 돈 많은데 삼성이라든가 뭐 대우중공업 어떤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그냥 일부 조금 만들어내는 게 때문에 당연히 단가는 좀 비쌉니다. 단가는 당연히 이쪽이 비싸다. 당연히 우수하겠죠, 이쪽이. 자, 그래서 26번은 답이 라번이네요, 라번. 27번. 자, 27번은
니크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의 보호협조에서 보호협조가 불가능한 배열은 그랬는데, 자,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배전솔로에 보시면 배전솔로가 우리 22900을 사용하죠. 22900V를 사용하는 배전솔로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변전소가 있고, 이 변전소 내에 CB가 있겠지.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를 거쳐서 자, 배전솔로가 이렇게 포설이 되어 있는데, 이 배전솔로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왔을 때, 또는 여기에 부하가 달려 있는데 부하 고장이 배전솔로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보호하려고 어떤 설비를 해야 되냐면 맨 앞에다가 니크로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섹셔널라이저를 설치하고, 그 다음 요 부하 앞단에 우리 뭐 있죠? 항상 한전 전주 있죠? 전주. 그 전주에 뭘 달아준다? COS. 얘를 라인 퓨즈라고 합니다. 라인 퓨즈. COS를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COS를 설치해주고 있어요. 그 순서가 불가능한 배열을 차지합니다. 자, 가번부터 보면 RRF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니크로저를 직렬로 몇 가지 설치할 수 있냐면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RRF를 설치했대. 아, 이 순서가 맞기 때문에 관계없다. 맞습니다. 나번 보시면 R하고 섹셔널라이저를 설치했답니다. R하고 니크로저하고 섹셔널라이저를 설치했다. 예, 맞습니다. 다번 R하고 F를 설치했답니다. 니크로저하고 라인 퓨즈를 설치했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SFR, SFR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답이 라번이 되겠네요. 라번. 자, 28번. 28번은 직접 접지 방식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변전소들이 유효 접지 내에 있는 직접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우리 Y결선에 해놓고 예를 들어서 중성점을, 여기가 변압기지, 이거 변압기 코일입니다. 변압기 코일이 있고 여기 선이 이렇게 나갔는데, 자, 여기 중성점을 직접 접지해 놨답니다. 직접 접지. 땅에다가 철사를 이용해서 또는 동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대지에다가 접지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전위가 몇 볼트죠? 전위가 얼마지? 대지의 전압은 얼마야? 0볼트죠? 0볼트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중성점에 몇 볼트가 떠 있겠어요? 전위의 차가 없이 여기도 0볼트가 떠 있겠죠. 이론적으로. 이 선로 정수들이 불평하다면 여기에 약간의 전압은 떠 있겠지. 약간의 전압이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볼트가 떴다고 해볼까? 100볼트가 뜨면 이 100볼트와 0볼트 사이에 뭐가 생긴 거야? 전위의 차가 생긴 거죠. 압력도 마찬가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뭐야? 혈압이야. 고혈압. 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야. 이럴 때 전위가 생기면 대지로 뭐가? 전류가 같이 이렇게 방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를 0볼트로 보자. 중성점을 0볼트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가번. 지락고장 시 병행통신선에 유기되는 유도전압이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지락이 생기면 그 지락 전류가 얼마냐? 3I0로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자 유도전압이 통신선에 얼마 걸리느냐? 통신선에 걸리는 전자 유도전압은 제2의 오메가 ML에 평상시에는 IA상에 흐르는 전류, IB상에 흐르는 전류, IC상에 흐르는 전류가 선로 정수가 평행하다면 얘들은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그러면 전자유도전압도 통신선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일선지락이 고장나면 이 IA, IB, IC가 평행전류가 흐르지 않고 3I0라는 지락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지락전류가 흐르면서 뭐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를 대단히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번은 답이 안 되고요. 나번. 지락시의 지락전류가 적음으로 지락시 지락전류가 가장 큰 방식이 직접접지입니다. 다번.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으므로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다. 자, 무슨 소리냐? 전위가 0볼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절연할 수 있다는 거야? 코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연을 할 수 있겠죠. 단계적으로 절연할 수 있지만 코일을 어떻게 저렇게 층을려서 절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저감해서 절연을 100kV에 견딜 수 있게 절연할 것을 50kV에 견딜 수 있게 절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계통의 절연을 낮게 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될 겁니다. 다번이 되고요. 라번은 송전선의 안정도가 높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안정도가 최고로 작습니다. 안정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안정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고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삼상삼선식에서 성간거리가 50cm, 60cm, 70cm의 기하 평균 성간거리는 몇 cm인가 그랬네요. 자, 선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가 전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정삼각형 배열되어 있다면 우리 등가 성간거리를 여기 D를 1, 2, 3라고 해볼까요? 1, 2, 3라고 했을 때 여기를 D에 1, 2, D에 2, 3, D에 3, 1이라고 한다면 등가 성간거리 D-는 이렇답니다. 이렇게 3승근의 루트 어떻게 구한다? D1, 2, D2, 3, D3, 1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야? 평형하다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평하다 보니 D-는 이때의 D- 등가 성간거리는 D와 다 같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다라는 거지. D와 같은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거리가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갖고 삐딱하게 생겼어. 삐딱하게 삼각형이 이렇게 삐딱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삐딱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했답니다. 성간거리가 각각 여기는 50cm, 여기는 60cm, 여기는 70cm다. 이때 등가 성간거리를 새로운 거리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럴 때 3승근의 루트 어떻게 계산하죠? 50 곱하기 60 곱하기 70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 59.4cm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답 몇 번? 나번이네요. 나번. 아시겠죠?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중거리 통전설로 T형 회로에서 중거리 통전설로는 T형과 파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T형으로 해석을 하겠답니다. T형으로 해석한다. 이때 통전단 전류 IS를 구하라 그랬어요. IS를 구하라. 자, 우리 IS를 구하는 단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이고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아이고, 풀이를 이렇게 풀어놨네요. 자, 우리 T형 회로를 먼저 그려보자. 2분의 임피던스를 Z로 만들어주고, 2분의 Z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중앙에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걸 얘를 T형 회로로 했습니다.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다 보더라도 평형이 되어 있어야지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T형 회로입니다. 여기서 전압을 ES를 인가했을 거고, 수전단에 ER 전압을 수전받을 거고, IR 전류가 흐를 테고 IS 전류가 이렇게 흐른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계속 뭘로 해석했었지? 4단자 정수로 해야 좀 편하죠, 여러분들이. 4단 정수 A, B, C, D로 해석을 해야지만 좀 편한데 이게 뭐예요? 4단 정수가 우리 공식 위에 있었잖아.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에서 ES를 구하고 IS를 구하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A, B, C, D 4단자 정수 요 네 가지만 알면 되는 거지. 얘가 뭐야? A는 전압비, D는 전류비, B는 임피던스비, C는 어드미턴스비다.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서 IS를 구하라 했으니까 IS를 구하라 했으니까 C와 D를 알아야 되겠다. 먼저. 그럴 때 우리 풀이처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니까 4단자 정수를 우린 풀자. 그냥 어떻게? 행렬식을 몇 개 만들어요? 3개를 만들지 이렇게. 왜 3개 만드는 거야? 첫 번째 행렬식에는 어떻게 한다고? Y라든가 2분의 Z 뒤쪽에 있는 것을 빼고 우리 전압은 얼마? 전압은 1. 전류도 1로 두고 A 전압비 1, D 전류비 1로 두고 B가 뭐예요? 임피던스비라 했으니까 임피던스 값이지.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2분의 Z이다. 이때 어드미턴스 있어 없어? 없더라. 그 다음 행렬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 다음 Y는 어떻게 되겠어? 전압 전류는 1이고 그 다음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0이고 어드미턴스비는 Y다. 그 다음 거 또 얘를 가려두고 끝에 걸 한번 해보자. 어떻게? 1 그대로 전압 전류는 살려주고 2분의 Z의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 어드미턴스는 0더라.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행렬로 푸는 거죠. A 정수는 어떻게 푼다?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데 누구하고 더하는 거야? 얘 곱한 값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어떻게 나와? 1에다 1 곱하니까 1 플러스 얼마 나오는 거예요? 2분의 Z의 곱하기 Y니까 2분의 ZY가 나올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행렬을 풀다 보면 뭐가 구해줄 수 있어? C하고 D가 구해주는데 다시 한번 써보면 C는 어떻게 계산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C는 어떻게 나와? C는 어드미턴스는 변하지 않죠. Y로다 그냥 나오고 D 정수는 어떻게 나오나요? D는
1 플러스 2분의 ZY로 구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C와 D를 어디다 대입한다?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IS를 구하면 IS는 Y에 2R 플러스 D는 1 플러스 2분의 ZY에 뭐가 되겠어? IR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IS를 계산했더니 걔가 몇 번이냐? 답이 1번에 있네요.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행렬식만 푸실 줄 알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풀이대로 하시면 약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하자. 쉬운 방법. 4단자 정수로 해도 되고 회로를 뭐로 해석해도 된다. 그냥 회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린 4단자 정수로 배웠으니까 4단자 정수로 하자. 자, 31번 풀겠습니다. 31번.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복도체를 사용하면 단도체를 사용하던 것을 두 개로 나눠서 복도체로 똑같은 굵기 단면적을 이렇게 나눴답니다. 두 개로 나눠놨어요. 요게 어디고? 요거. 요게 어디고? 요거. 이렇게 두께를 맞춰놨는데 이걸 복도체라고 하지. 이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이거야. 주된 목적은 코로나 방지죠. 코로나 방지. 코로나 방지입니다. 답이 라번이 되겠네요. 32번. 무부하시 충전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것은 그랬는데 우리 가번부터 보시면 진공 차단기. 차단기는 고장전류가 됐든 부하전류가 됐든 부하전류에 대해서는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개방과 폐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장전류에서는 차단하는 거죠. 이게 차단기지? 그럼 차단기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부하가 됐든 부하시가 됐든 뭐를 할 수 있다? 개방을 할 수 있지만, 개방과 폐로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달로기는 다번에 나와 있는 달로기는 무부하시에만 뭐를 할 수 있다? 개방과 폐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달로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룬다고 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달로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에 CB가 달려있다 그러면 CB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를 CB라고 하죠. 이 CB가 달려있고 여기에 DS가 있다면 이 DS가 예를 들어서 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원이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을 때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DS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아크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해를 가합니다. 이 DS는 뭐가 없기 때문에 소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떨 때 동작하는 거냐? 얘를 부하를 끊어놓고 먼저 누가 끊어? 차단기로 먼저 끊어서 얘를 뭐 한다는 거야? 무부하 상태로 만들었을 때만 DS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될 겁니다. 다번. 33번. 전력계통의 주파수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자, 우리 발전소에서 주파수를 제어하죠?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발전소에서 또 뭐도 제어해야지? 전압 제어도 가능합니다. 발전기 가지고 주파수 제어도 가능하고 전압 제어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런데 주파수라는 놈은 누구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하는 거냐면 유효전력의 크기에 의해서, 유효전력을 조정하는 그 크기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유효전력은 누가 또 만들어내는 것이냐? 우리 수력발전이다 그러면 수차에 떨어지는 물의 낙차에 의해서 물의 양을 가지고 뭐를 유효전력을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유효전력이 조정되면 주파수가 조정되는 것이고, 우리 그럼 발전기에서 전압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전압조정은 무효전력을 조정함으로써 전압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럼 무효전력은 누가 조정하는 거냐? 계좌에서 하는 거죠. 계좌에서 무효전력을 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전력 조정이다 그러면 전압조정을 하는 것이고, 유효전력 조정이다 그러면 주파수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PF 컨트롤 한다라고, 얘는 유식한 말로 QV 컨트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 나번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나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팀터빈, 스팀터빈이 아니더라도 수차에 수차터빈이 되더라도 하여튼 스팀양, 어떤 발전기의 가바나를 밸브를 열고 닫으면 유효전력이 변하면서 주파수 조정이 된다 이 말이야. 스팀의 증기량을 조정하는 게 누구다? 가바나다 이거지. 가바나 가지고 뭐를 조정하겠다?
스팀량, 증기량을 조정함으로써 유효전력을 조정하고 유효전력을 조정함으로써 주파수가 조정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다.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34번은 수차를 돌리고 나온 물이 흡출관을 통과할 때 흡출관의 중심부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여기가 수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이게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가 있고 여기서 물을 땡겨서 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수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압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터빈을 이렇게 달아놨어. 터빈을 달아놨는데 이 낙차가 우리나라들은 수력발전소들이 낙차들이 적어요. 어떤 낙차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물이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이 터빈을 돌려주는 건데, 터빈을 돌려주면 뭐야? 터빈 축에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있지. 이 터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 터빈을 돌려줄 때 낙차가 적다 보니까 터빈이 잘 돌아가질 않아. 출력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터빈 2차 측에다가 흡출관이라는 걸 답니다. 관을 달았다 이거야. 그냥 파이프 이렇게 묻어놓은 거야. 그 파이프를 어디다? 방수로 쪽에다, 물이 흘러나가는 쪽에다 이렇게 흡출관이라는 걸 답니다. 흡출관이라는 걸 다는데, 이 수차 러너를 돌고 나가는 물이 방수로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방수로 쪽으로 떨어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공기층이 형성될 때가 있어. 공기층.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빈 공간에 수증기처럼 뭐가 생기냐?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이게. 이 맺혀 있는 방울이 수차 날개를 다시 때리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폭발을 해버리면서 수차 날개를 침식을 시키고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것들이 안 일어나게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흡출관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흡출관을 조금 더 낮춰주면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 그러니까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 공동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동현상이 사라지더라. 그래, 흡출관을 낮춰줘야 된다. 너무 낙차를 더 이용하려고 너무 흡출관을 높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흡출관을 약간만 낮게 해줘라. 그런 것들인데 그 진공 상태를 형성하는 현상이 뭐냐 그랬는데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더라. 다음 몇 번이요? 라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그랬어요.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그랬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죠. 풀이 보시면 우리 장치선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 장치선도가 보일러가 있고요. 좌측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씨에서 비등하겠지. 비등한 물을 더 끓이면 습증기를 포함한 습증기가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끓여주면 이제 습이 없어진 건조 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것을 여기 과열기라고 되어 있는 데다 그 과열기 쪽으로 습증기가 올라가면서 건조 포화 증기가 올라가면서 더 과열을 하면 과열 증기가 돼요. 그 과열 증기가 약 538도에서 약 5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증기의 온도를 터빈에서 일을 시키고 터빈 출고 온도를 예를 들어서 4도씨 정도로 한다면 무슨 차가 생기는 거야? 온도의 차가 생기는 거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운데 터빈이 있으니까 터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쭉 빠지는 거니까. 이러면서 터빈을 돌려주는 건데, 자,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어요. 일단 절탄기를 좀 빼놓고 보일러에서 끓인 물이 과열기를 거쳐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터빈을 거쳐서 복수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어? 급수펌프로 해서 절탄기를 통과하고 있죠. 절탄기 요 순서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번이 맞겠네. 절탄기를 통과하고 보일러를 통과하고 과열기, 터빈 일을 하고 복수기가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 바닷물을 약 4도 정도 되는 저 심해에서 끌고 옵니다. 4도 정도 되는 바닷물을 끌고 와서 이 뜨거운 공기가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돼서 약간 증기가 있던 것들이 이 복수기를 통과하고 난 증기가 물로 다 이렇게 변하면서 물이 쫙 빠집니다. 그 관에 다시 받아서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급수펌프 쪽으로 다시 가고 그 급수펌프에서 다시 절탄기를 통해서 이코노마이저라고 하는 이 절탄기를 통과해서 보일러로 다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될 거고요. 36번으로 갑니다. 고압 회전솔로의 중간에 승합기를 설치하는 목적. 승합기가 뭐예요? 승합기. 전압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말단의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합기. 자, 36번은 답이 나번이 될 거고요. 37번. 자, 37번. 펌프의 양수량 Q.
유량을 Q라고 했답니다. Q. 단위 조심하십시오. 단위. 세제곱미터퍼 세크다. 세제곱미터가 뭐죠? 최적이죠. 최적 부위를 얘기하는 거지. 최적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의 2. 예를 들어서 1m다 그러면 1m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시다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거야? 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세제곱미터에 물을 초당 얼만큼 때려 누웠느냐 이게 유량이야. 어차피 이 유량입니다. 자, 유량이고 유효양정의 H, 펌프의 효율 리타 P, 전동기의 효율 리타 M일 때 양수발전기의 출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 양수발전기 출력식 PG라고 하자. P라고 할까요? 양수발전하는 거니까. 모다의 출력이니까. PM은 어떻게 구하냐면, 효율이 주었다면 효율 분의 뭐예요? 9.8 QH로 계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 출력, 발전기, 양수 펌프가 아니야, 이거는. 발전기 출력 PG를 구해라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다? 9.8 QH 이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타가 펌프는 나눠지고 발전기는 곱해지더라.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수 발전기 펌프의 출력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효율이 얼마 주어졌어요? 공식만 주어졌네. 펌프 효율과 모다 효율이 주어졌네. 펌프 효율과 모다 효율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펌프 효율과 모다 효율 분의 9.8 QH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요.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죠? 자, 38번 보시면 변전소에서 비접지의 밑줄,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비접지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비보호에서는 보호가 수월치 않다. 직접 접지가 되면 38번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접지다 그러면 일선이 지락됐다 그러면 중성점을 타고 접지점을 타고 그 전류가 어디로? 선로로 파급되고 변압기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 전류를 검출해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CT를 달아가지고 검출해내면 되는데 그 전류가 크기가 I0라는 큰 전류가 흐른다. 그 지락 전류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큰데 우리 비접지가 되면 예를 들어 지락이 됐습니다. 대지에 지락이 되면 얘는 이 지락 전류가 어디 타고 들어갈 거야? 타고 들어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그냥 가상의 정전유량 C밖에 없잖아. 이렇게 C가 얘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충전되고 있는 거잖아. 선로와 어디가? 대지 간에. 이 충전되고 있는 충전 선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락 전류를 예를 들어서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XC분의 2로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각 상의 상전압을 나눠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제2의 3개니까 3오메가 C분의 1분의 2로 되겠죠. 이거 계산해보면 제2의 3오메가 C2다. 여기서 C값이 마이크로페럿이라는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 이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승 아주 작은 값이다. 지락전류는 대단히 작다. 대단히 작기 때문에 검출이 불가능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를 설치할 수 없다? 보기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강제적으로 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설비를 해야 되는데 걔를 우리는 GPT라는 걸 사용합니다. GPT를 사용해서 중성점을 강제로 이렇게 접지해 놓고 3차 측에 어떤 오픈 델타 선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고장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GPT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GPT라고 합니다. 자, GPT라고 할 때 접지 보형으로 사용되는 계정기의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은 뭐냐? 공급하는 것은 뭐냐? 영상의 밑줄, 영상. 제로죠, 제로. 0, 제로. 답번해 보시니까 영어로 시작하는 Z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가 있네. 걔를 우리는 영상 변력이라고 한다. ZCT를 영상 변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가시면 이 선로에 부하를 걸어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부하를 쓰고 걸어 쓰고 있는데 이 선로에 이렇게 ZCT를 달아서 여기에 흐르는 대지에 흐르는 얘가 예를 들어서 지락이 됐어. 지락이 됐을 때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영상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OVGR의 전류 값을 보내서 검출해내고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ZCT라고 한다. 영상 전류 검출 누가 한다? ZCT가 하고 있다. 비접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GPT를 달아서 이렇게 ZCT를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보호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9번은
송전선로에서 일산지락의 경우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직접 접지가 고정전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조그만 저항다로는 자 이렇게 Y결선에서 직접 접지가 고정전류가 가장 큽니다. IG가 3I0로 가장 크고 3I0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기다 I0를 좀 제한하려고 저항을 하나 달았다. 그게 뭐야? 저항 접지가 되겠지. 그 다음 큰 게 누구냐면 비접지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 소리액터 접지. 여기에 중성점에 뭘 달았냐면 이제 소리액터, 리액터를 이만한 걸 달아놨어.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지락이 생기면 이 지락 전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작다. 다음 몇 번? 라번. 그 순서를 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0번. 40번은 공식이죠. 공식 외우셔야 되겠지. 일선 1km당의 코로나 손실 P는 그랬는데요. 이게 코로나 손실식이지. 코로나 손실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피크가 만들어낸 거죠. 피크가 만들어냈습니다. 40번은 피크가 만들어냈는데 얘는 어떨 때의 실험식이냐면 선도 정삼각형이고 이 공식은 정삼각형에서 한 선에 발생하는 한 가닥에 발생하는 손실식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PC는 어떻게 돼 있어? 델분의 241 F 플러스 25 루트 2D분의 D에다가 대지전압 마이너스 얘가 뭐예요? 코로나 개시전압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단위는 킬로와트파, 킬로메다파, 한선이라고 그랬지. 라인. 이렇게 구해진 식을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되겠다. 몇 번에 있냐면 가번에 있네요. 가번. 예. 이렇게 해서 2012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